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부터 부운고반 수업을 맡은 차재호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좀 간략하게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제 뭐를 중점적으로 할 건지를 보고 그렇게 보고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갈 건데, 일단은 오늘 진도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 명제 맨 앞쪽에 조금까지 나갔죠. 그래서 역과 대우 이전까지 나갔는데, 어차피 이제 역과 대우나 필요 충분 조건 요거를 하려면 앞쪽에서 배운 명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쌤이 이제 자료 드린 거는 이제 교재로 나올 거고요. 요 교재로 나올 건데, 오늘은 이제 명제 처음부터 그냥 바로 쭉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요번 주에 이제 절대부등식까지 토요일 수업도 있으니까 절대부등식까지 해가지고 나갈 거고, 일단은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진도 나가는 걸로 해볼 텐데, 일단은 교재부터 잠깐 보세요. 오늘 드린 자료, 그 자료 보시면은 이 교재는 이제 쌤이 직접 제작을 한 거고요. 직접 다 타이핑 치고 해가지고 제작을 한 거고 쌤이 다 만든 건데, 교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이제 구성이 총 세 단계로 돼 있어요. 세 단계로 돼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원핏이라고 해서 이제 개념, 말 그대로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거기에 예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재는 쌤이 만든 개념서 중에 이제 기본 개념서가 있고 심화 개념서가 있는데, 요 교재는 심화 개념서예요. 기본 개념서는 우리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바이블이라든가 아니면 개념 원리라든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나중에 2학년 올라갈 때도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심화 개념서. 근데 무슨 다루는 내용이 뭐 아주 쉬운 거를 너네 알고 있지라고 해서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 찬찬히 설명은 해드릴 건데, 물론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는 있겠죠. 빠르게 진행이 될 수는 있는데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도 다 타이핑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서 수업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박스, 이제 첫 페이지 1페이지 박스 보시면은 개념 설명 나와 있는데 이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그죠?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을 쌤이 강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리닉이나 이런 거를 할 텐데, 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빈칸을 뚫어서 쌤이 시험을 볼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말 그대로 개념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5분 정도면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개념 부분은 딱 두 가지만 철저하게 기억하면 되는데, 이해, 그 다음에 암기, 요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산술기하 평균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전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뭐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그게 어떤 상황이고 왜 중요하고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쌤이 수업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예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제는 전부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교 기출 문제.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좀 뒤쪽에 뭐 한 8페이지 8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뭐 예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기본 문제를 쌤이 수록을 해 놓은 건데, 8페이지 보시면은 뭐 작년 신선고 문제, 우선고 문제, 성분고 문제, 이런 식으로 실제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흔히 말하는 시험지의 앞장 부분에 해당되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예제를 통해서 구성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끝나게 되면 두 번째 프린트 잠깐 볼래요? 흑백 프린트. 흑백 프린트 보면은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문제를 해석하는, 문제 해석력을 기르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첫 페이지 잠깐 볼까요? 흑백 프린트에 첫 페이지 잠깐 보면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박스 위에. 그래서 다음 명제 중에서 여기 참인 것은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 이제 이거를 단계별로 서술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화를 시키는 건데, 그래서 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쌤이 서술을 할 수 있게 해놨고, 요거는 수업 시간에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다 수업 시간에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18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18페이지에 보면 이제 3번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뭐 세 조건의 진리집합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할 때 뭐 라지 P는 다음과 같고 라지 Q는 다음과 같고 라지 C, R은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할 때 서로 다른 실수 A, B, C의 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 2단계에 수록된 문제는 예제보다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으로 따지면은 한 13번부터 17번 정도 난이도 되는, 그러니까 아주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외한 그 중상 난이도 문제를 쌤이 수록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풀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립을 해야 돼요. 정립이라는 단어 알아요? 마일리지 쌓는 거 말고 정립. 이거 제대로 세워야 되거든. 여러분들 요번에 시험 봤을 때 느낌이 좀 그랬을 거란 말이죠. 부교재에서 봤던 문제들이 많이 없네. 혹은 문제가 좀 쉽다고 느껴졌는데 막상 채점해 보니까 틀렸네. 혹은 그냥 문제 딱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뭐 이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1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수학 문제에 대한 그 논리 구조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1학년 친구들이 그래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번 학기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그럼 겨울 오고 그럼 내년에 몇 학년이죠? 2학년이죠. 그럼 2학년 되면 뭐 배워요? 뭐 배워? 수원. 2학기 때 수투. 수원 수투는 어디에도 나와? 수능에도 나오죠. 그죠? 고1 수학은 수능에 안 나와. 고1 수학은 이번에 내신 요번까지만 하면 끝인 거야. 물론 이제 고1 개념이 수능 문제로 조금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막 우리 내신 문제 풀듯이 막 블랙라벨 어려운 문제처럼 막 응용 문제 나오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 시험을 공부하면서, 즉 시험 대비를 하면서, 물론 최우선 목표는 내신 성적을 잘 따는 게 최우선 목표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뭐까지 잡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어나갈 기본기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신의 역할이거든. 근데 그 내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필요한 개념이 뭔지, 그럼 개념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끄집어낸 걸 가지고 내가 수식을 세우고 그리고 그 관계식을 세운 걸 가지고 마지막에 계산해서 답을 찾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넣어놓은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파트. 그래서 쌤이 거기다가도 써놨죠. 그 18페이지에 3번 문제 보시면은 퀘스천 1에 P는 Q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뭐냐? 개념을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뭐냐? 이것도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위해서 그러면 1번, 2번을 이용해서 C의 값은 뭐겠니? 이걸 찾고 마지막에 답을 찾으면 되죠. 이게 풀이 과정의 논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시험장에서 잘 뽑아낼 수 있냐 없냐,
이게 여러분들이 2등급 이상 흔히 말하는 상위권이 될 수 있냐 없냐의 판가름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 방법이 쌓이게 되면 결국 나중에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 뭐 미적이라든가 확통이라든가 기하라든가 이런 걸 공부해서 수능을 보는 데까지도 기본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 3단계가 이제 뭐냐? 넘겨보시면 이제 이거를 연습을 해봐야죠. 그래서 2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단계 때 우리가 문제 푸는 걸 연습한 걸 가지고 3단계에서는 실제 문제에다가 연습을 하는데 그 문제를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이제 가지고 연습을 할 건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학교 기출, 거기 뭐 학교도 써놨죠 제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 중에서 조금 우수한 문항들, 좀 독창적인, 창의적인 문항. 부은고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창의적인. 뭐 지난번 1학기 기말고사 때 서술형 1번도 그랬고, 왜 서술형 1번 기억나? 기말고사 때 그 속도 막 해가지고 거리 좌표하는 그런 문제. 아니면 요번에 그 최근에 봤던 중간고사의 마지막 객관식 마지막 문제, 그런 문제들,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연습을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교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게 10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이 교재가. 알겠죠? 10월달 한 달 동안은 그래서 여러분들 명제부터 일단은 순열 조합까지 최대한 나가보는 방향으로 하고, 근데 시험이 12월 2일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순열 조합에서 조합이 빠질 수도 있어요. 보통 조합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간다면 뭐 좀 끝까지도 다 나갈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10월 달에 이렇게 개념 부분을 완성하는 형태로 갈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숙제죠. 과연 숙제량이 어떻게 되냐? 숙제가 뭐냐? 인데, 숙제는 쌤이 매 주마다 프린트를 드릴 건데 뭘 드릴 거냐? 우리가 기본 플러스 필수 유형을 정리를 하는 걸 드릴 거예요. 10월 달에. 그래서 기말 범위에서 사실 가장 핵심은 어디냐면 함수거든요. 함수랑 절대부등식 요 정도인데, 함수 절대부등식 이 파트가 좀 문제가 어렵고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이 유형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본과 필수 유형은 시중 문제로 치면 센 B단계 정도 되는 수준.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좀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제는 10월 달에는 요 파트를 이제 중심적으로 할 거고, 이제 심화 문제는 주로 여기서 수업에서 주로 다루는 걸로 할 거고, 11월이 되면은 숙제량이 조금 적어지긴 할 거예요. 양 자체는 적어질 거예요. 11월은. 대신에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숙제가 갈 거고, 그럼 숙제 검사를 언제 할 거냐? 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쌤이랑 약속을 잡고 갈 건데, 매주에 1시간씩 쌤이랑 과외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이 시간을 잡고 갈 건데, 요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걸 할 거거든. 숙제 검사를 수업 시간에 하냐? 아니에요. 쌤은 숙제 검사 수업 시간에 안 해요. 그냥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거 하는 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푼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분하게 내가 푼 과정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할 거라서 이 1대1 클리닉 시간에 쌤이 숙제 검사를 직접 할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숙제를 클리닉 시간에 와서 검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결과보다 풀이 과정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좀 교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숙제 검사 플러스 숙제 피드백, 그 다음에 오답 관리, 그 다음에 개인별 질의응답, 요거를
과외식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게 10월과 11월에 부분고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학교 전문반이다 보니까 학교 전문반의 이제 특색을 최대한 살려서 학사 일정이나 이런 거를 오롯이 여러분들 학교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10월 이제 12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다 짜놨고, 그래서 10월 달 한 번 돌고 11월 한 번 돌고, 그래서 11월 달에도 교재가 하나 나올 거거든, 문제풀이 교재가. 그래서 그렇게 두 권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뭘 드릴 거냐면 부교재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부교재를 쌤이 이제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교재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교재를 가지고 쌤이 이제 변형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부교재에 나왔던 어떤 중요한 주제들, 뭐 요번에 그 객관식 마지막 문제처럼 주제들이 있잖아, 이동해가지고 막 육각형 만드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좀 변형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그거는 별도의 핸드아웃으로 드릴 거니까, 네, 열심히 두 달 동안 확실하게 잘 해보고, 그리고 12월 달에 시험 끝나면 12월에 또 뭐가 있죠?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있거든? 그래서 모의고사 일정이 원래는 12월 19일인가?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변동이 될 수도, 11월로 좀 당겨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부분 좀 보고, 그래서 이제 12월 달 마지막에는 이제 내신 끝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시 쪽,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쪽 이런 거 하면서 고1 과정 정리하고 이제 고2 과정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고, 이따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쌤이랑 요 클리닉 시간 잡고 가셔야 되고, 첫 주차 클리닉 때는 뭘 할 거냐? 첫 주차 클리닉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 거, 중간고사 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였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쌤이랑 좀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봐야 되니까, 그래서 첫 주차 클리닉 오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에 본 시험지 있죠? 중간고사 시험지, 네, 꼭 지참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수업을 좀 나가볼까요? 거기 1페이지 펴보세요. 그리고 수업 영상은 그 비공개 링크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실 수 있게, 필요한 부분 돌려보실 수 있게 혹시나 하면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게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명제라는 단원인데, 자, 명제라는 단원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한 3-4가지 정도로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명제의 기본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 참,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 요게 이제 첫 번째 파트로 빠져 있어. 근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가 딱 여기까지였거든. 여기까지였어. 근데 문제가 뭐냐? 명제는 결국 참이랑 거짓을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단원이 이제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시험 범위가 역, 대우, 그 다음에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증명, 이런 애들이거든. 증명 플러스 추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는 이제 부등식, 이렇게 가는 건데, 어차피 쌤이 이따가 설명할 거지만 역과 대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물어봐요. 참이냐 거짓이냐. 그리고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판단해봐라. 그러면 뭐가 기준이 돼야 돼? 참인지 거짓인지. 그 다음에 증명, 뭐 귀류법이라든가 대우증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명제라는 단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얘는
문장에, 수학적 문장에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논리를 정확하게 잡으시면 끝나요. 결국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니까. 알겠나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게 구성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약간 나오다가 만 느낌이거든. 중간고사 범위가. 원래는 보통 이렇게 쭉 가가지고 뭐 증명 전까지 끊든가 이러는데 여기까지 끊으셔가지고 애매하게 끝났는데 요 부분을 좀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앞부분은 좀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 명제의 정의라고 해서 돼 있는데 명제의 정의는 자, 거기 하이라이트 돼 있는 부분만 체크할게요. 참과 거짓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그러나 5-3은 2, 3-2는 0보다 크다와 같이 등식과 부등식은 밑줄 등식과 부등식은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뭐다? 명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등식과 부등식은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쌤 표현이 뭐예요? 될 수 있다죠? 그죠? 그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100%는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두 번째 박스 가보겠습니다. 부정입니다. 자, 부정은 뭐냐? P가 아니다를 명제 P의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걸 not 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부정이라는 거는 두 가지 키워드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집합입니다. 알겠나요? 부정의 핵심 키워드 첫 번째는 뭐냐? 여집합이에요. P다와 P가 아니다.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왜 요새 좀 이제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게 뭐 있냐면 흑백 요리사 있거든. 혹시 본 친구들 있어? 나 최애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나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흑백이잖아.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흑백 논리 기억나요? 흑백 논리? 라는 말? 도덕 시간이나 도덕 아니? 네 도덕 배우니? 좀 그렇지 올드하지 내가. 쌤이 그래도 생각보다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거든. 근데 이제 도덕 시간에 아니면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텐데 흑백 논리가 뭐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Yes or no예요. 전체가 있으면 A랑 A가 아닌 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게 부정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부정은 A가 아니다. 끝! 그게 전체야. A도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부정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여집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죠? 하이라이트로 P가 참인 명제라면 not P는 무조건 거짓이 돼야 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양가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거든. 양가적이지 않다? 진짜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게 뭐냐면 둘 다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P면서 P가 아닌 게 둘 다 참이야.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것만 이해하면 돼. 알았죠? 네. 그래서 부정에서는 딱 핵심 키워드 두 가지. 첫 번째 여집합, 두 번째는 참거짓이 반대다라는 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수학을 하시면서 그냥 자주 보게 될 용어를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정의랑 증명이랑 정리가 있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정의는 말 그대로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 여러분들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죠? 그죠?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나는 이제 재호야 이렇게. 그래서 정의는 증명이 안 됩니다. 정의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너 왜 재호야? 라고 물어보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증명이 안 돼. 근데 정리는 증명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3번은 정리는 증명이 돼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 증명되죠? 그죠? 네, 그런 거다. 그냥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자, 중요한 게 뭐냐? 3번이에요. 조건. 별표 3개 치세요. 자, 우리가
명제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국어적인 문장과 수학적인 문장이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국어적인 문장은 말 그대로 이런 거거든.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뭐 백두산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국어적 문장이야. 됐니? 근데 우리는 수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수학을 하는 거니까 수학적 문장을 알아야죠. 자, 거기다가 하나 메모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명제의 99%는 전부 다 어떤 구조가 될 거냐? 수학적인 명제 구조가 될 거고, 그 수학적인 명제 구조는 바로 P면 Q이다. 이겁니다. 모든 명제, 거의 대부분의 100개 중에 99개는 전부 다 저런 표현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거죠. 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와 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가 과연 뭐냐라는 건데, 이 두 개가 바로 뭐가 되냐면 조건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조건이라는 게 뭔데요? 자, 볼게요. 조건은 뭐냐면, 박스 보시면 문장 X는 소수이다 라는 말은 그 자체로 밑줄 참거짓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왜? X는 2라면 맞는 말이지만 X가 4라면 틀린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X값에 따라서 뭐가 된다는 거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조건이라고 하겠다고. 알겠죠? 자, 넘겨볼게요. 3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4페이지 먼저 볼게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계속 명제 문제에서 보게 될 건 요거라. P이면 Q이다. 그래서 쌤은 거기다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조건 2개로 새롭게 정의되는 명제. 그게 바로 P이면 Q이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조건, 앞에 나오는 선행 조건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정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결론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보세요. 가정 있죠? 영어에도 가정법 있잖아, if. 그런 것처럼 가정은 이거이면 이거다. 우리는 이걸 증명할 거거든. 그러면 얘는 성립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자연수이면 이런 거야. 그러면 그 문장을 딱 읽는 순간에 니네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X는 그 순간부터 자연수인 거야. 가정에다가 토 달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결국 명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참거짓을 구별하는 거라고. 그럼 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뭘로 해?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즉, 논리 구조가 이렇게 잡히면 돼요. 가정은 무조건 맞는 말. 결론이 내가 증명할 말. 그래서 X가 자연수이면 X는 정수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자연수가 모두 다 정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X가 자연수이면 X는, 반대로 할게요. X가 정수이면 X는 자연수이다. 아, 거꾸로 얘기했구나. 미쳤네요. 어휴, 다시 헷갈렸겠다. X가 자연수이면 X는 정수이다는 맞죠. 그 말이 맞죠? 그치? 왜? 정수가 자연수를 포함하니까. 더 큰 집합이니까. 근데 X가 정수라고 해서 무조건 얘를 자연수라고 할 수 있어? 그건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생각하면 돼? 가정을 보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는 쉽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하나만 더 나와볼게.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 이거거든. 자, 발레가 뭐예요?
정원 씨가 알고 있는 발레를 얘기하면 돼. 아닌 거. 네. 아영 씨였나요? 아, 지우였나? 지우? 아, 뭐 바꿨지 또. 발레가 뭐예요? 반대되는 예시. 네. 신씨, 발레가 뭐예요? 어? 예외되는 거. 아. 그러면 원숭이는 사람이다의 발레는 뭐예요? 원숭이는 사람이다 틀렸잖아요. 그죠? 원숭이 사람이야? 아니잖아. 그럼 원숭이는 사람이다의 발레는 뭐야? 반대되는 예시라며. 소야? 말이야? 그죠? 애매하죠. 근데 발레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는 없죠. 그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꼭 탈라요. 정확히 하셔야 돼. 발레는 뭐냐?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게 발레. 이게 발레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거. 그래서 X가 정수야. 이게 가정이야. 그럼 X가 정수라면 결론이 X는 자연수이다. X는 자연수이다. 그러면 이 문장은 틀렸죠. 그럼 이 문장에 틀린 거의 발레가 뭐냐? 정수이지만 자연수가 아닌 거. 알겠어요? 됐나요? 이게 발레라고. 됐니? 그럼 아까 내가 얘기한 문장은 원숭이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은 이 논리로 가면 뭐야? 원숭이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발레예요. 에브리띵. 모든 원숭이들. 됐지? 이게 되게 중요해. 뭐냐면 발레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틀리냐? 밑에 예제 3번 같은 걸 틀려요. 자, 예제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조건, PQ를 만족하는 집합 라지 P, 라지 Q에 대해서 P가 Q이다 라는 것에 거짓임을 보이려면 발레를 찾으면 된대요. 그럼 그 발레가 어디에 속하니? 이거죠. 갑자기 니네가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고 해봐. 당황스럽죠. 뭐지? 이럴 수 있다고. 고민을 안 해봤으면. 근데 발레는 뭐냐? 뭐라고요?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거. 근데 우리 진리집합은 배웠으니까 바로 갈게요. 가정의 진리집합이지만 결론의 진리집합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문장에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야.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은 라지 P고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죠. 그지? 그럼 이 말을 집합 표현으로 바꿔봐. 뭐야? P 교집합, Q의 여집합. 바꿔서 얘기하면 차집합. 그러면 걔를 그림으로 쓰면 그림 하나 그려놓을게요. 가정, 결론. 그러면 여기 차집합이죠. 이 차집합이 뭐인 거야? 바로 발레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여러분들 다 시험 범위였으니까 알 겁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려면 이 친구의 진리집합이 라지 P고요. 이 친구의 진리집합이 라지 Q일 거거든. 자, 그럼 질문.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 라지 P가 라지 Q에 뭐가 돼야 된다고 배웠어요? 부분집합이다 라고 배웠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P 차집합 Q라는 거. 뭡니까? 이거죠.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면 P 차집합 Q는 뭐예요? 공집합이잖아. 그치? P이면서 Q가 아닌 건 없잖아. 그치? 이 말이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야? 발레가 없다고. 그래서 얘가 발레인 거야. 이해됐어요? 발레가 있으면 그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발레가 없어. 그 말은 무슨 얘기야? P 빼기 Q가 공집합이야. 그럼 P 빼기 Q가 공집합이면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참이라고. 한 방에 끝내시면 돼요. 알았죠? 즉, 쌤이 지금 설명한 게 뭐냐? 3페이지, 4페이지를 한 방에 설명한 건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갑니다. 3페이지 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냐? 진리집합, 제목에 내가 써놨죠. 진리집합과 조건은 뭐다? 짝꿍입니다. 서로 세트인데, 봐봐. 전체 집합 U에서 조건 PX를 참인명제로 만들어주는 변수의 값 모두의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즉, 조건을 참이되게 만드는 값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번인데요. 조건의 부정과 진리집합 해가지고 뭐 똑같이 P가 아니다 라고 하면 아까 부정 얘기했죠. 부정은 무조건 여집합 구조라고. 알았지? 그럼 부정은 무조건 여집합 구조니까 우리는 라지 P의 여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밑에 예제 2번 그냥 간략하게 풀어보면 P가 X는 3의 배수래. 자, X는 3의 배수다. 1번 문제가 조건 P의 부정을 구해라. 뭐예요?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써보면 2번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1, 2, 4, 5, 7, 8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는구나. 원소 집합 표현으로. 알겠니? 자, 그런 다음에 넘겨볼게요. 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페이지 가보시면 4번 박스 가겠습니다. 4번 박스 갑니다. 4번 박스 1번에 보시면 조건 PQ의 진리집합과 포함 관계를 물어봤는데, 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2번에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면 명제는 뭐다? 참이다. 이유는 발레가 없기 때문에.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발레가 없기 때문에. 왜?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면 P-Q가 공집합이고 따라서 발레가 없으니까 그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인 거야. 알았죠? 반대로 P, Q,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그 명제는 뭐라고요? 거짓이라고요. 이유는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그 발레라는 게 뭔데? 바로 거기 하이라이트 해놨죠. P에는 속하지만 Q에 속하지 않는 원소. 그걸 우리는 발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 자, 5페이지 넘어가서 모든 어떤이라는 명제가 들어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것도 복습 차원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웠던 거니까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모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모든은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면 참인 거야. 근데 반대로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라면 뭐인 거야? 거짓인 거죠.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가 모든이야. 그러면 어떤은 뭐냐? 어떤은 하나만 만족해도 참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콜라에 밥을 말아 먹어. 아침부터 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콜라에 밥을 말아 먹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일 수도 있죠. 누군가 밥을 코카콜라에 딱 사가지고 흰 밥에 햇반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참이지. 근데 모든 사람은 콜라에 밥을 말아 먹어. 난 아닌데? 그럼 거짓이라고. 알겠죠?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교재에 없어서 메모 좀 합시다.
모든과 어떤이라는 문장이 들어간 식의 구조로 봅시다. 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의 식 누구 있을까? 얘랑 비슷하네. 이겁니다.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자, 그러면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간 문장과 비슷한 식, 여러분들이 배운 식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할게. 여러분, 항등식 배웠죠? 그럼 항등식은 핵심이 뭐냐? 첫 번째,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죠? 똑같아야죠. 두 번째,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성립하죠? 그럼 질문, 어떤 숫자 대입해도 성립해? 그럼 나는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3을 집어넣든 4를 집어넣든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하죠. 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며? 그럼 항등식의 핵심은 뭐야? 항등식의 핵심은 뭐냐? 항등식이 되게 만드는 숫자들이야. 그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미정계수라고 해가지고 불러서 배웠어요. 그래서 미정계수법 해가지고 배웠었잖아. 1학년 1학기 때. 그지? 근데 잘 봐. 방정식. 자, 우리 방정식 뭐 많이 해봤죠. 근데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방정식 딱 줬어, 니네한테. 방정식 딱 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못 찾는 거야. 근 찾는 거죠. 걔는 왜 그게 중요해? 걔가 들어가야지만 등호가 성립하니까. 느낌이 다르죠. 항등식은 어때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되니까 난 그 아무거나 뭐가 들어가는지 별로 안 궁금하다니까? 알겠죠? 근데 방정식은 뭐라고요? 그 숫자만 들어갔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됐니? 그러면 얘는 어떤이라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까울 수밖에 없죠. 왜? 어떤 x가 들어가면 참이고 어떤 x가 들어가면 거짓인 거잖아. 그죠? 이거 두 개가 수능에 엄청 잘 나옵니다. 수능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나중에 내년에 이렇게 나와. 어떤 x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게 나와요, 실제로 수능 문제에. 그럼 여러분은 이거 문장을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얘는 방정식이구나. 됐어요? 그럼 나는 이 x를 찾는데 주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알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인 거야?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이 x를 찾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문제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가 달라진다고요. 저 단어 하나 차이로.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밑에 예제 4번, 5번 있는데 5번만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4번은 정답은 4입니다. K값 4고요. 5번 간단하게 풀어보면, 자, 5번 문제 그냥 보시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부정이 참이 되도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의 부정은 뭐예요? 모든입니다. 되니?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다. 그럼 이거겠네. 부정을 하자. 부정을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k가 되실 거고, 얘가 뭐보다 크고 나왔다? 0보다 크고 나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무리하시면 판별식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4분의 d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81 마이너스 k 그대로 써주시면 되니까 이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자,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돼요? 정답 81 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요 정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우리 이제
기본적인 명제의 참거짓을 구별하는 걸 끝냈고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좀 공부를 할 건데 자 잠깐 쉬었다가 요거 두 개 이제 본격적인 시험 범위죠. 근데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앞에 봤던 게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를 소홀히 하면 되냐? 아니에요. 명제는 핵심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잘해야 이거가 쉬운 거야. 알겠죠?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애들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아니면 시험 범위를 바꾸실 수도 있지. 자, 그냥 우리 명제 처음부터 하자. 그러실 수도 있거든. 그런 경우 많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잘 공부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앞에 지금 1교시 때 설명했던 걸 가지고 이제 응용이거든요. 네, 응용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 응용하는 거 좀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